7살 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17살 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많이 알고 계시진 않다. 21살 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신다. 35살 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셨다. 55살이 된 지금 나는 생각한다. 우리 아버진 항상 오르셨다. 비록 전에 한 번 들려드렸지만 한 번 더 현재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FM 영화음악이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경주의 정민양. 아버지가 미워서 우셨다고요? 독서실에도 못 가게 하고 또 친구 집에서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게다가 남들이 보통 입는 옷차림으로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밖에 나가냐면서 야단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보수성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보수성을 이해하는 순간이 바로 어른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극복하는 시작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그 얘기를 그린 이탈리아 영화죠. 스타노 투티 베네 중에서 비아기오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이정호 씨 친구 재원이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아주 예전에 이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전 하이텔 명단을 들춰봤습니다. 제 수첩을 한번 개비를 해야겠어요. 하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신청곡들 많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제 제 수첩이 날긋날긋하거든요. 잠시 한동안은 여러분께 소개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양해 말씀 구할게요. 자, 하이텔의 박정철 씨,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FM 영화음악에 신청곡을 보내는 것은 마치 친구한테 한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친구는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은 손님 한 분 모셨어요. 어떤 손님인지 광고 듣고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놀래라. 너 국어시험보다 왜 갑자기 사전을 찾니? 모르는 낱말이 많아서.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몰라? 국어의 반은 한자어잖아. 한자어는 국어시험의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너의 향기.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엑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최명길입니다. 이분은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장밋빛 인생에서 같이 일한 그런 분이신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함께 일해본 이분의 제가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자면은요, 한국 영화계의 신선한 충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안정과 정직, 성실 이것이 바탕된 상태에서 어떤 여유와 살아가면서의 그 절제된 표현들이 사람에게 여운을 주는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이분의 전부라고 또 생각하시면 또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너무나도 다양한 면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하시는 그런 분인데, 사람이라는 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하지만 이분한테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 이거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더욱더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영화 안 보시면은 아주 후회가 막심하실 거예요. 꼭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더욱더 느껴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람 언덕 위에서 아침을 맞추러 조동진 작사, 조동익 작곡, 김장훈 씨가 노래했습니다. 아침으로 달려가는 시간이죠. 아침으로 달려가는 초입에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을 맞으러 영화 장밋빛 인생의 주제가였어요. 자, 이만하면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영화 5편을 어느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까 짐작하시겠죠? 늦깎이 데뷔하신 장밋빛 인생의 감독 김홍준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뵙고 싶었어요. 제가 참 제 직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항상 이렇게 화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데 저는 딱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책을 한 3년 전인가 읽고 나서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2-3가지 것들이라는 책도 쓰셨죠? 네. 네. 자, 일단 장밋빛 인생 얘기부터 하죠. 자, 장밋빛 인생을 데뷔 작품으로 찍으셨죠? 네, 첫 번째 35mm 극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전에도 영화 작업은 계속 하셨죠? 대학 때 8mm 영화 찍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꽤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장밋빛 인생 딱 찍고 나서 일단 어떠세요? 마음이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면 거짓말이죠. 뭐 영화 볼 때마다 창피하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었구나.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대로 영화 속에 좀 표출이 됐나요? 녹아 들어가 있나요?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저는 영화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은 영화 전체의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틀을 잡고 계셨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글쎄요, 그걸 말로 하긴 좀 힘들고 네. 구태여 물어보신다면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라는 원칙을 가지고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대사도 절제하고 네. 촬영에서도 지나친 기교라거나 테크닉을 절제하고 연기도 네. 말하자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예. 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네. 점도 많이 있죠. 네. 그러한 절제의 그 틀 속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한마디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제일 난처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저는 네. 제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들었던 80년대 네. 그 중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능하면 보여줌으로써 80년대를 아는 관객이나 모르는 관객이건 간에 무엇인가 그 시대에 대한 느낌을 얻어가지고 나갔으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는 관객 나름의 몫이겠죠. 네. 그래서 보여주는 영화지 뭘 이야기하려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뭘 이야기하려 했느냐 하면은 상당히 난감해지네요. 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왜 하필이면 80년대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 네. 아마 제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80년대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어떤 시대 구분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 첫 작품에서 80년대를 배경으로 혹은 주제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 내지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죠. 또 그 네. 시대가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을 떠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편적인 사람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여러 이야기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제일 얘기하고 싶었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대가 80년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 중에도 그런 것이 있겠죠?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 영화로 꼽는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우선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영화니까요. 네. 블레이드 러너를 먼저 꼽고 싶습니다. 예. 블레이드 러너요? 언제 보셨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미국에서 봤어요. 1982년에요. 82년에요. 예.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꼽고 싶은 영화들은 전부 제가 2번 이상씩 본 영화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본 영화예요. 그래요? 예. 예. 극장에 쫓아가가지고요. 어느 극장에서 보셨는데요?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네. 아마 대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짐을 풀고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게 해가지고 저희 아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자 하고 나갔는데 극장에서 동시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캠퍼스 앞에 극장이니까. 이때가 아마 블레이드 러너가 개봉 당시에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영화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학교 앞에 말하자면 소극장으로 밀려와 있는 셈이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상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2편을 내리뛰었는데 첫 번째 영화가 구로사와의 각계무샤였고 두 번째가 블레이드 러너였어요. 그래서 각계무샤는 제가 35mm 스크린으로 생전 처음 본 일본 영화가 됐고 블레이드 러너는 그 전에 이 영화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영화 잡지나 이런 데서 읽었었고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예. 왜 행복하셨어요? 이 영화는 시각적으로 아주 뛰어난 영화잖아요.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비디오 화면이 아닌 극장 화면으로 또 제대로 된 음향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선 행복했고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고 또 시각적으로 현란하면서도 가볍지 않고 마치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저런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이미 누가 만들어버렸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셨어요. 자, 음악도 듣고 싶은 게 있겠죠? 예, 여기 영화 음악 중에서 아마 영화 음악을 반젤리스가 만들었죠? 네. 사랑의 테마를 한번 들어보죠. 예.
봉준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그 첫 번째 영화로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러브 테마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 유학 가신 그 첫날 영화관에 달려갈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과를 나오셨죠? 학부는 인류학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신 것도 영화가 아니라고? 예, 영화를 공부한 건 아니고 네.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82년부터 89년까지 미국에 계셨다고 제가 방금 들었는데 거기서도 7년 동안 내내 인류학을 공부하셨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영화를 하게 되셨어요?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네. 또 대학 때 8mm 영화를 찍었고 또 얄라성이라는 영화 서클을 친구들과 함께 했고 해서 뭐 이래저래 영화하고 연관은 많이 있었는데 네. 영화를 어떤 직업으로 가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전공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싶었는데 뒤늦게 공부나 어떤 학문의 길이 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택하게 됐죠. 네. 지금 외국 감독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제인 캠피온 감독이 또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류학 공부한 것이 어떻게 영화에 무슨 뭐 연관고리가 연관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도움이 된다거나?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무슨 학문을 공부했든지 간에 영화를 하게 되면은 다 도움이 되겠죠. 네. 문화인류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도움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단지 문화인류학을 하게 되면 갖게 되는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거나 혹은 야만스럽다거나 이런 것은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 또 이론에 현실을 맞추기보다는 일단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러한 자료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는 인류학의 이른바 민족적인 방법이랄까 이런 것은 영화에서 그 영화의 구체적인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전 조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두 번째 영화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빔 벤더스 감독의 초기작인 도시의 알리스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 이 영화는 제가 대학 때 독일 문화원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스파이크리의 그 Do the Right Thing. 네. 아마 똑바로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비디오가 나와 있죠. 네. 이 두 편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다른 두 감독의 영화인데도 이상하게 저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저희 세대는 또 그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의 영향과 세례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20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주로 외국 문화원이 그나마 진지하고 의식 있고 예술성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에서도 많은 영화를 봤고 나중에는 독일 문화원에서도 영화를 해서 거기서 많이 봤는데 그때 제게 상당히 충격을 줬던 영화가 빔 벤더스의 영화들이었어요. 물론 파스빈더나 헤어쪽이나 클로게 같은 사람들의 영화도 있었지만 그것은 영화가 아주 차가운 듯 하면서도 그것이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저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파고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도시 알리스라는 영화가 특히 저한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Do the Right Thing은 전혀 그 반대죠. 뭐랄까요. 차가운 영화라기보다 전반적으로 흥분돼 있고 뜨겁잖아요. 그렇죠. 여담이지만 또 이 감독인 빔 벤더스하고 스파이크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들을 꼽으라면 그 중에 두 명인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앙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디서 읽기에는. 네. 그런데 스파이크리 같은 영화에서는 그 용기가 저는 참 부러워요. 예. 그 미국 사회에서 거의 금기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 흑백 문제. 네. 단순히 흑백 간의 갈등뿐이 아니라 흑인들의 어떤 자기 비판 이런 것도 영화 속에 과감히 담아내고 또 형식에 있어서도 거칠 것이 없거든요. 뭐 뮤직비디오의 형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차용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상반된 두 영화 세계인 것 같지만 그 바닥에는
삶의 진실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추구하고 또 그것을 대중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대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작품 세계는 어떤 대립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영화가 재밌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악 듣고 또 얘기 계속하죠.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 중에서 Public Enemy의 노래 듣습니다. Fight the power. WELOVE 108 FM. Another summer. Sound of the funky drummer. Music hitting your heart, cause I know you got a soul. Hey, listen if you're missing, y'all. Swinging while I'm singing. Hey, giving what you're getting. Knowing what I know in. While the black band's sweating. In the rhythm I'm rolling. Gotta give us what we want. Gotta give us what we need. Hey, our freedom of speech is freedom of death. We got to fight the powers that be.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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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to fight the powers that be! As the rhythm's designed to bounce with calcium and the rhymes designed to fill your mind. Now that you realize the prize arrives, we got to pump the stuff to make it tough. From the heart, it's a start, a work of art to revolutionize, make a change, something strange. People, we are the same. No, we're not the same, cause we don't know the game. What we need is awareness. We can't get careless. You say, what is this? My beloved, let's get down to business. Mental self-defense of fitness. Don't rush the show. You got to start with what you know. To make everybody see. In order to fight the powers that be. Fight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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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to fight the powers that be. Elvis was a hero to most, but he never meant shit to me. Is he straight out racist? The sucker was simple and plain. Motherfuck him in, John Wayne. Cause I'm black and I'm proud. I'm ready, I'm hyped, plus I'm amped. Most of my heroes don't appear in no stamp. Stamp for a look that you look and find nothing but rednecks for 400 years if you check. Don't worry, be happy. Was a number one jam. Damn if I said you can slap me right here. Get it. Let's get this party started right. Right on. Come on. What we got to say. Yeah. Power to the people, no delay. Make everybody see. In order to fight the powers that be. Fight the power. Shit, y'all. Fight the power. 영화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Public Enemy의 Fight the Power 띄워드렸습니다. 장밋빛 인생으로 데뷔하신 김홍준 감독과 함께 내 인생의 영화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김홍준 감독이라는 이름 이전에 구회영이라는 저자로서 필명으로 쓴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엄청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영화들 다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본 것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은 보셨고요. 그렇죠. 일단은 자기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은 네. 보고 쓰는 것이 기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니까. 그동안 참 많은 애청자분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영화를 도대체 왜 보냐? 영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영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참 대답하기 힘든, 하지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영화에 관한 책을 쓰셨으니까 일단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영화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른 대답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영화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잘 살았거든요. 영화가 없다고 해서 먹고 자고 입는데 불편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영화가 지금 여기에서 옛날에 영화가 없던 시절이 아니라 영화가 갑자기 없어진다면은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 불편한 이유를 생각하면 영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네, 참 많은 분들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참 이런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뭐 예술 영화니 오락 영화니 이런 식으로 구분들을 우리가 쉽게 하거든요. 그냥 말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예술 영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뭐 오락 영화가 좋은 것이냐, 혹은 김홍준 감독은 영화를 계속 만드실 때 어떠한 영화를 만드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참 거칠죠. 하지만 쉬운 질문입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역시 어려운 문제를 내셨으니까 네. 좀 대답도 꼬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예술 영화다 오락 영화다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있다면은 예술 영화 관객과 오락 영화 관객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예술 영화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는 관객이 예술 영화 관객일 것이고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는 관객은 오락 영화 관객이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것은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돌아오지 않는 해변 같은 영화는 그 당시에 흥행이 돼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네. 그 당시에 그 영화가 아마 예술 영화라고 생각했던 한국 관객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영화 예술의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이고 또 정말 엄격한 의미로 예술적인 시각으로 봐도 뛰어난 영화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관객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영화가 만들어질 때 상업 영화가 됐건 혹은 상업 영화의 시스템 밖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됐건 예술성과 오락성을 이야기한다면 역시 그것도 관객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문제이지 마치 흑이냐 백이냐 하는 식으로 그것 자체가 실체를 논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네요. 어째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감독께서는 어떤 관객을 대상으로 앞으로 영화를 찍고 싶으세요? 영화를 일단 한번 보고 잊어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의미를 되씹어보고 진지하게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관객들이 좀 많았으면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그것은 막연히 관객들에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지한 영화를 기다리다가도 그런 영화가 안 나와준다거나 혹은 그런 영화에서 자꾸 실망을 느낀다면은 관객들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았던 관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찍고 싶은 게 저뿐이 아니라 모든 감독들의 바람이겠죠. 그렇겠죠. 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도 그런 영화니까?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진지하게 봤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열혈남하거든요. 바로. 열혈남아요. 예. 그렇다면 홍콩 영화 중에서는 정말 진지한 영화고 어떤 사람은 제게 이 영화를 추천을 해줬는데요. 제 동생이 먼저 보고 나서는 그 추천한 사람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콩 영화에 대해서 좀 가벼움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시킬 수 없는 정말 진지하게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면은 아주 지독한 예술 영화 팬이 보기에는 너무 쌍스럽고 네. 지독한 오락 영화 팬이 보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좋아한 것은 제가 이 영화에서 아주 행복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단 말을 자꾸 쓰는데 영화라는 건 원래 행복하라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요 특히 자기가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거나 영화를 잘 알게 되면은
사실 순수한 관객으로서의 기쁨은 놓치는 수가 많아요. 뭐냐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와서 보게 되거든요. 네. 감독이 누구고 예. 줄거리가 어떻고. 근데 제가 이 영화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홍콩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연히 보게 된 영화였거든요. 그 전에 제가 본 영화는 영웅본색, 천녀유언 정도였는데 정말 시간을 때우려고 극장에 들어갔었어요.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극장에. 네. 제목도 열혈남하고 뭐 간판에 그려져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총 맞고 막 몸을 꼬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 이런 거라서 아, 영웅본색 같이 아주 신나게 즐겨 무슨 영화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한 10분쯤 보니까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만만치 않은 솜씨더라고요. 영화를 네. 찍은 것이. 그러면서도 어떤 홍콩 장르 영화의 그 기본 관객에게 나름대로의 재미, 그쵸. 폭력이나 이런 긴장감이나 속도감을 통한 이런 것을 또 나름대로 갖고 있어서 봤는데 나중에야 이제 왕가의 감독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열혈남아라는 영화가 그 사람의 데뷔작으로서 여러 뛰어난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등등의 사후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하여튼 전혀 미지의 영화를 뜻하지 않게 만났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더라라는 점에서 어쩌면 제가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영화에 대한 저의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마 서울 성북구 정릉의 현진이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열혈남아 중에서 왕걸의 노래 골랐습니다. 你是我胸口永远的痛 너는 내 마음속의 영원한 고통이다. 자, 들어보시죠.
风中，你是我胸口永远的痛，永远的痛，昨夜的梦留给明天，明天，你是我胸口永远的痛，永远的痛，南方天空飘着北方的雪，热情冻结，冷冷风中，冷冷的风中，你是我胸口永远的痛，永远的痛，昨夜的梦留给明天，明天，你是我永远的痛，永远的痛，永远的痛，热情冻结。 자, 김홍준 감독과 함께 내 인생의 영화 5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정말 데뷔 작품을 참 나이가 든 편, 늦깎이 데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늦게 데뷔하신 그 감회가. 글쎄요, 나이는 많지만 그렇게 늦게 데뷔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네. 이제 시작이죠. 예. 자, 앞으로 지금 태백산맥 조연출 하고 계시죠? 아니요, 태백산맥은 저는 안 하고 있죠. 아, 지금은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작품을 끝냈으니까 또 다음 작품으로 뭘 할지 이제 생각해보는,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다음 작품 뭐 좀 구상해 놓은 거 있으세요? 장밋빛 인생에서 해봤던 것과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 정도예요. 네,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면 좋겠고, 네. 제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절제하고 좀 조심스럽게 갔는데, 네. 또 한번 그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예.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하는 기간 동안 주로 뭘 하세요? 그러니까 막연히 난 준비한다 이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성격이라서 네. 어떤 일이 없으면은 그냥 놀게 되거든요. 자꾸 일을 만들죠. 그래서 글도 쓰고 또 모임에도 가고 그리고 뭐 책 읽고 영화 보고 평범한 그런 생활이죠. 네. 참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영화가 사실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자, 다음 작품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영화 5번째 작품 좀 꼽아주시죠.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블루를 꼽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의 영화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본 영화죠. 예. 이 영화는 저는 촬영하는 동안에는 연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영화를 못 보거든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요.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는 것은 그건 핑계이고, 또 영화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화도 부지런히 봐야 되는데, 어떤 영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영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작업 현장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화의 흐름이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저기는 조명을 어떻게 했을까, 저 장면 찍느라고 참 고생했겠다, 뭐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무슨 해골이 딱 보이는 거나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카메라 뒤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작품에 영향이 미칠까봐 남의 작품을 일부러 안 본다, 이런 고상한 차원은 아니고요. 네. 영화를 보면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편의 작업을 끝내고 거기서 빠져나왔나 아니면 자기가 안 빠져나왔나를 한번 검증하는 방법이 영화를 보고서 영화가 보이나 보는 건데, 제가 장밋빛 인생 작업을 하는 동안은 거의 다른 영화를 못 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 몇 편을 이제 주로 비디오로 봤는데 그중에 키슬로스키 감독의 블루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기대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좋은 영화였어요. 또 어쩌면은 제가 장밋빛 인생에서 고민했던 문제, 통속적이라면 통속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진지하게 호소력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영화의 테크닉에서 과도한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테크닉을 쓸 때 쓰는 그런 자세는 어떻게 구체적인 영화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블루가 준 것 같아요. 저는 이 블루가 결코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러면서도 그 이상의 주제를 찾는 관객에게는 주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상당히 부러운 영화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샘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마지막 영화로 정말 부러운 영화를 뽑아주셨는데요. 음악까지 아예 골라주시고 음악 들으면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예, 블루는 거의 음악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영화에 단순히 음악이 많이 사용된 것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어떤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사운드 트랙에서요, 이 주인공이 줄리죠. 네. 줄리가 이 남편이 남긴 미완성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영화 속에서 표현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그런 화면이었거든요. 음표를 손으로 짚어나가면은 그것이 멜로디가 사운드 트랙에 나오는 그런 대학생들 실험 영화 수준의 테크닉인데도 키에슬로스키는 그것을 꺼리낌 없이 쓰고 있고, 네. 또 그 장면에서 그 이상 효과적인 테크닉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면이 제가 좀 배우고 싶은 점이죠. 네, 자 그럼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작품 기대할게요. 네. 네. Vous me montrez quelque chose de ce que vous avez composé? Sur un violon? Les altos. Et maintenant, Attends, peut-être plus léger, sans les percussions. Si on retire les trompettes. Non, on en garde une. Piano sul tasto. Et au lieu du piano, une flûte. Une flûte. On reprend au la.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는 약간씩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네, 바로 감기입니다. 여러분 밤에도요, 배랑 아래는 입을 꼭 덮고 그러고 주무세요. 자, 여기서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